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한케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8일이고요. 공포의 지수 하락, 무시하면 안 되는 기술적 분석, 코오롱 생명과학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오롱 생명과학 관련돼서는 확정 편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참고하다라는 뜻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하면 써라 라는 게 참고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하지 않으면 갖다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에는 확증 편향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으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좀 논리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하는 것도 물론 펀더멘탈, 그다음 모멘텀, 수급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지만 기술적 분석도 함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일정과 기술적 분석도 같이 보면서 확률을 조금 높이고자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야, 실적이 이만큼 나오는데 주가 안 가는 게 말이 되냐? 뭐 혹은 야, 모멘텀이 앞으로 어떤 일정이 있고 뭐 어떤 게 있는데 안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는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무슨 한낱 뭐 지나가는 개가 짖는 소리 마냥 그렇게 터부시하고 몇 줄 긋는다고 네가 보는 보조지표는 전부 후행이라며 어차피 차트는 다 후행이라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펀더멘탈과 모멘텀 관련돼서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고 소위 이야기하는 증권방송에 나오는 애널리스트 혹은 주식 전문가 이런 분들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의 기운이 돌고 있는데 전쟁이 날지 안 날지 확률적으로 예상은 할 수 있지만 난다라고 혹은 안 난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몇 달 전만 해도 FOMC에서 3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 확률이 50%였는데 지금은 0%예요. 그 몇 달 전에 확률만을 보고 주가가 더 갈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개박살 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화롭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오롱 관련된 이야기만 하면 댓글에 와가지고 줄 몇 개 긋는다고 뭐가 변하냐? 박스권 돌파했다. 바보야. 뭐 그러시는데 박스권 돌파했나요? 이날 아마 댓글 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안타까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적 분석을 아예 모르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돌파라는 거는 제가 박스권이라고 정말 큰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던 라인이 여기였습니다. 35,250원.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1월 7일 날 돌파를 하긴 했어요. 돌파를 하긴 했고 종가도 35,300원으로 한호가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의 돌파는 이렇게 돌파를 하고요. 이렇게 돌파를 하고 이렇게 한번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재돌파하는 걸 진짜 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그냥 짱대 양봉으로 그냥 돌파를 해버리는 게 이런 게 진정한 돌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저점 잡아들인 자리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줄 몇 개가 여러분들 계좌를 죽이고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량을 좀 줄였다면 지금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걸 이해를 못해. 왜 이해 못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위험관리 혹은 수익이 났다면 수익 실현을 하고 더 올라가서 요렇게 눌리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여기 올라간 부분은 다 수익인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구장창 장기 투자란 사놓고 홀딩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기 투자란 바이앤 매수가 아니라 바이앤 홀딩이 아니라 바이하고 관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이제는 조금씩 알아듣는 분이 있어서 나름은 한 명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나는 샀다. 이 라인에서 나는 샀다.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줘야 되는 데서는 팔아줘야 된다. 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가진 원칙과 다르다면 제 채널을 구독을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오롱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점 깨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제 저점은 여긴데요. 지금 28,150원 라인을 힘겹게 지지하는 중입니다. 시장이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아마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목표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한 2만원 초반대까지 25,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고 결국엔 이쪽 편에 만들어놨던 박스권 라인으로 회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안 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지만 된다 안 된다는 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박스권 하단 라인 정도까지가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꼭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가능성이 버린다. 28,150원을 깼다라는 얘기는 깨고 들어줄 때 돌파를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경우에 이 박스권만큼 하락하는 경향이 그동안 기술적 분석을 열심히 공부했던 저보다 앞선 선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방향으로는 많이 떨어져도 여기를 깨지는 않지 않을까. 23,000원 라인 정도는 안 깰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뭐 이렇게 될런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위험한 순간이 온 건 맞고요. 파동상으로 봤을 때도 61선 파동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241선 깨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481선, 요 노란선이 481선인데요.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1선이 밑에서 받치고 있는 형국이어서 지지하고 있지만 여기를 살짝 깼다 다시 올라가는 게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역헤드 앤 숄더 그런 흐름이 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의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코오롱은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인더, 코오롱 글로벌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코오롱은 좀 다각적으로 여러 리스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코오롱 인더,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글로벌 뭐 이런 종목들이 좋았을 때 이렇게 올랐던 것처럼 코오롱 생명과학이 안 좋았을 때 다른 계열사들의 호재로 오를 수도 있다는 부분은 또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이렇게 바라봤을 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바라봤을 땐 저렇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코오롱 티슈진이 앞으로 있을 일정과
코오롱 생명과학이 관리 종목 탈피하는 게 코오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사 준비 때문에 보온하는 히터 같은 거를 전부 지금 이사하는 사무실에도 전부 옮겨놨더니 사무실이 매우 추워요. 그래서 갑자기 재채기가 났는데요. 그래서 코오롱은 일단 시장의 영향을 코오롱 생명과학보다는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뭐 이제 앞에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얘가 지금 다시 또 내려오는 중인데 뭐 결국에는 뭐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얘가 여기서 이제 좀 버텨주는 흐름으로 14,14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와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지수가 좀 급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연휴잖아요. 연휴여가지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연휴 중에 미국 주식이 올랐을 때 우리는 또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짜증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은 뭐 있을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밑에 라인 여기 13,100포인트 정도를 깨지 않는 흐름이라면 아직까지는 뭐 살아있다라기보다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기 14,15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올 때 21선 이렇게 내려와서 쳐맞고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 혹은 여기 이렇게 올라와서 21선 내려오는 걸 지려 밟고 이렇게 N자 상승하는 거, 그러니까 쌍바닥과 N자 상승하는 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하면 일단 매도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거는 코오롱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종가상으로 28,150원이 깨진다면 밑에 더 하락할 수 있는 라인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100주가 있다면 한 10주 정도는 좀 한 10% 정도는 현금화를 했다가 올라올 때 28,150원을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 그리고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또 한 10% 정도 매도해서 한 20%에서 한 30% 정도는 현금화 전략을 했다가 밑에 내려오면 그때마다 조금씩 사는 전략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30% 정도 혹은 뭐 금액에 따라 뭐 한 1,000만 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한 300만 원 정도는 뭐 1억 투자하시고 있는 분이라면 한 1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좌를 관리하는 게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언제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차트상으로는 뭐 크게 이상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동안 올라온 폭 8,600원에서 무려 6배, 6배, 뭐 5배 가까이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1선의 추세는 깨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데요. 저가로 이렇게 자동으로 맞추면 요 추세선이거든요. 지금 이 추세선을 어제까지는 버텼는데 오늘 이제 깼거든요. 그러면은 이 추세를 돌파하려면 아까 돌파에 관련된 말씀 드렸죠. 돌파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가줘야 되지 이게 지금 돌파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라인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거래가 없기 때문에 뭐 30억 가지고 막 4% 이렇게 밀어버릴 정도니까요. 지금 여기 라인을 좀 38,550원 라인 좀 중요하게 봤었는데요. 여기 깼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라인은 36,6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라인은 34,600원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크게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34,6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큰 추세는 아직 깨지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60일에 관련된 추세가 요 추세선인데요. 이 밑에 라인에 있는 추세선인데 뭐 정말 크게 내려온다면 여기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인 한 중기 추세 정도 되겠죠. 21선이니까요. 21선 추세는 일단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장기 추세는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2월 한 25일 정도면 코오롱 실적이 나올 거고요. 그 코오롱 실적이 나올 때 코생 실적이 대충 이제 나올 거고요. 코생 실적은 한 3월 초순 혹은 중순 정도에 나올 텐데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달 안으로는 관리 종목 탈피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의 결과가 2월 7일인가요? 그때 계산하기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쯤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그게 이제 나오면 그때가 이제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목표 가격이 이제 매우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이제 모든 라인을 좀 지우고요. 모든 라인을 지우고 피보나치만으로 목표가를 계산한다 그러면 지금 뭐 여기 35,200원 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4,600원 라인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결국에는 39,500원 라인 정도가 최대 목표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라인에 또 콘크리트를 또 쳐놔가지고 올라갈 때 여기가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주냐가 좀 고민인 상황이 지금 돼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38,050원, 그 다음에 요 라인 39,700원 여기 라인이 이제 좀 중요한 라인이 됐고요. 21선 관련돼서는 지금 제가 보기로는 아직도 7일 정도 뭐 3일에서 7일 정도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정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7일날 냈거든요. 1월 7일날 냈으니까 20일이니까 한 5일 정도 남았네요. 그럼 내일 하루 남았고 그 다음에 4일 남은 건데 그때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21선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여 내려오거나 이렇게 일자 모습인데 거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를 해주냐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안 나와서 자율 반등한다 그러면 39,700원 정도 혹은 좀 많이 가면 42,2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슈가 나오면서 돌파하는 모습이 매우 강하다면 전고 라인 정도 그래서 여기 46,450원 라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더 많이 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붙어서 올라올지에 관련돼서 지금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추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 강한 흐름으로 나온다 그러면 요렇게 잡아서 한 52,300원 정도 여기 52,000원 자리 정도까지 갈 수 있는 폭은 아직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종목 해제 이전에 나올 코오롱 티슈진의 그 상장 실질 심사 관련된 개별적 요건에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해소가 돼서 좋은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V자 반등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요런 식으로
목표치를 채우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주가를 바라보는데 그것과 같이 간다면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하면 되고 그것과 반대로 간다면 거기에 또 플랜 B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주식인 겁니다. 지금 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이런 그런 횡령 배임 사건이,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내부자 그런 그 거래로 이지랄이 날지 우리가 알지 못했잖아요. 항상 변수라는 게 있고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머릿속에 염두해 놓고 일단 가장 좋은 그림은 지금 현재로서는 V자 반등으로 빠르게 돌파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매우 좋은 흐름이 아니겠느냐. 가령 만약에 상한가 한 방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막바로 48,9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조금 떨어지긴 해서 좀 떨어지겠지만 전고점 넘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상한가가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라는 것도 웃기고 예측하는 것도 웃긴 일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강한 힘으로 45,700원짜리 46,450원짜리를 돌파하느냐가 관건이 될 거고 일정이 얼마 안 남아 있다. 그러니까 연휴 지나고 나서 결과 나올 때까지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된다. 크게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 밑에서 사서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또 이제 계속 불타기를 해가지고 이제 막 본전이시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두려운 분들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좋은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고 결과가 좋게 나올 거고 한다면 한 번은 튕겨줄 거니까 그때 마음에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비중으로 장기 투자를 계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욕심이 많다고 주식이 수익을 주면 상관이 없는데 욕심이 많으면 절대로 수익 안 주는 게 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꼭 생각하셔가지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회가 되면 매매 내역 체크가 되네요. 매매 내역 체크가 되네요. 저는 지금 현재 여기서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했고 여기서 매도해서 지금 밑에서 계속 사는 중입니다. 이게 관리라는 거예요. 이게 관리.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코롱생명과학은 약 한 300만 원어치는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에서 못 팔더라도 팔 수 있는 곳에서 팔아서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사도 좋고 높은 가격에 사도 좋다라는 마인드인 거예요.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조금 손해난다고 제 전체 계좌가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여기 정도 가면은 매도할 만하다. 그러면 매도해주고 매도할 만했으니 다시 또 사주고 요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라인에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사고. 그래서 뭐 한 주가 됐든 두 주가 됐든 늘어나기만 하면 상관없거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6만 원 이하권에서만 매수만 한다면 언젠간 수익을 꼭 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원칙에 맞춰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또 산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확한 가격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단기 투자처럼. 단기 투자처럼 여기 고점에 바로 팔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흐름이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세한 가격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는 건 이 매매를 이거를 보고 또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300만 원으로 300만 원으로 스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랑 네이버 TV에서 나오는 걸로 수익이 그걸로 이제 그 뭐 광고비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생각 날 때마다 한 주든 두 주든 그렇게 매수하고 있다. 네이버 TV랑 유튜브 TV 다 해봐야 월에 10만 원도 안 나옵니다. 무슨 뭐 갑부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로 깡통 차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익 많이 나서 좋겠다 이런 말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느긋하게 먹고, 저는 6년을 바라보고 긴 기간 동안에 플랜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3월이 지나서 코롱생명과학이 관리 종목에서 되면 공식적으로 호재가 나올 만한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기습적인 애로라든가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3월이 지나고 나서 관리 종목 해제가 되고 나면 다시 8월, 9월, 10월 달까지 아무 이슈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또 지루한 횡보 기간을 또 거쳐야 된다. 이런 거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짜리 이런 윗꼬리 달고 떨어지고 윗꼬리 달고 떨어지고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물론 이슈가 나오고 뭔가 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영상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생각해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매우 어렵고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언제든 또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만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얘도 충분히 한 번의 반등은 가능하다. 다만 이때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왔다가 크게 벗어났잖아요. 근데 여기 올라온 폭하고 여기 떨어진 폭이, 여기 올라온 폭하고 여기 떨어진 폭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긴 하락 구간, 그게 몇 개월이 될지 모르고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비중 관리, 현금 관리 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식의 큰 박스권을 1년, 2년 동안 해놓고 급락했기 때문에 이런 큰 상승이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큰 상승에 이런 작은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런 큰 상승이 여기에 이렇게 나온다? 그거는 좀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식의 1년, 2년의 어떤 박스권 혹은 조정기간 혹은 유동성 회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과거의 데이터가 앞에 나올 나중에 나올 그거에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혹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거에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직 50%도 안 왔어요. 618자리도 아직 안 온 상황입니다. 아직 떨어질 폭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거망동할 때가 아니고, 저가 매수 증권회사에서 외치더라도 떨어질 때 현금 없으면 바보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기회비용 현금 없으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반등할 때 현금을 조금이라도 10%만이라도 좀 마련을 해두자. 물론 뭐 그 전액 투자하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비중 100%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현금을 만들자. 그리고 앞으로 투자는 매우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서 보수적이란 얘기란 보수적이란 매우 빠른 단타 혹은 매우 긴 장기 투자. 예. 요 두 가지 전략을 보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추세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제는 요 두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 아예 그냥 빠른 매매를 하던가 아예 긴 관점으로 주식을 아주 천천히 매수하시던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없는 분들이라면 내 종목이 반등할 때 한 주라도 줄여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간곡히 드립니다. 예. 현금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너는 뭐 하는데? 예, 저는 코생에 거의 100% 가까이 들어가 있고, 코생은 아까 말씀드린 전략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만 원 가지고 단타 연습하던 거를 지금 현재는 이사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이제 2월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만 이제 끝나는데요. 이제 2월 달부터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무실에서 새롭게 단장한 마음가짐으로 영상도 자주 만들고 공개 방송도 좀 자주 하고 블로그도 글 좀 쓰고 카페에도 글도 좀 쓰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연휴 기간 동안에 푹 쉬면서 계획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는 코오롱 생명과학하고 그다음에 코오롱 티슈진 관련된 영상을 만들 때는 뭔가 좀 고향에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듣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편해져가지고 이것저것 잔소리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긴 영상 끝까지 들으셨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